네, 그럼 이번에는 캐릭터 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만들 거고요. 서브 패키지는 EX03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캐릭터 셋으로는요, EUCKR이라고 하는 문자셋과 그 다음에 MS949라고 하는 문자셋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EUCKR vs MS949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 메소드는 추가를 해야 되겠죠. 자, 메인 메소드 추가했고요. 자, 그러면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 표준이죠. 한국 문자셋, 한글 문자셋 표준인 EUCKR이라고 하는 문자셋이랑 그 다음에 MS사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MS949라고 하는 문자셋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이론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UCKR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자, 한글, 다시 말해서 포함하지 않는 한글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8천여 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MS949는 모든 조합 가능한 한글을 다 포함하고 있는 문자셋이다. 다만 표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바이트 배열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이 바이트 배열에다가 일단은 영문자 하나를 가지고요. 그걸 getBytes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분해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론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 A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스트링, 문자열입니다. 그 문자열이라고 하는 놈을 지금 바이트라고 하는 놈으로 이렇게 쪼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바이트로 쪼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여기가 한글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어를 먼저 했는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어떤 경우에는 2바이트로 쪼개지고 어떤 경우에는 3바이트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UTF-8 같은 경우에는 3바이트로 쪼개질 거고요. 한글 하나가 MS949 같은 경우에는 2바이트로 이렇게 쪼개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방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문자열, 다시 말해서 여기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문자열을 몇 개로 쪼갤 건지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면 여기 나오는 문자셋을 어떤 문자셋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3개, 어떤 경우에는 2개, 어떤 경우에는 하나로 쪼개질 거란 말이죠.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문자셋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정리할게요. 여기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을 EUCKR이라고 하는 문자셋을 기준으로 바이트로 쪼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이트로 쪼개서 B1이라고 하는 바이트 배열에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EUCKR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여기는 MS949로만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B2라고 하는 별에다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랭스를 한번 구해 볼 건데, 다시 말해서 몇 개의 바이트로 쪼개졌는지를 한번 구해 볼 텐데, 그 전에 여기 지금 빨간 줄이 이렇게 거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이트로 쪼갤 때는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를 몇 바이트로 쪼갤 건지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기준으로 쪼개야 될 건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MS949랑 EUCKR을 각각 기준으로 해서 이걸 바이트로 분해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 MS949라고 하는 문자셋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외가 발생을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EUCKR이라고 하는 문자셋을 만약에 제공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으면 이 메소드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이 문자셋을 모르니까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요, try catch로 감싸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외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자,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여기 밑에 있는 것만 try catch로 만들어 놨는데, 이 try catch를 잘 보도록 할게요. unsupported encoding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만약에 제공하지 않는 인코딩이 발생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제공하지 않는 인코딩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외가 발생할 텐데,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수로 EUCKR이라고 안 쓰고 EUCKR이라고 썼다던가 MS9498 뭐 이런 식으로 오타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런 인코딩은 제공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원위치로 해서요. 물론 여기는 try catch로 감싸줘서 그렇게 예외 처리를 해줘야겠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기본적인 문자셋에 좀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throughout로 그냥 예외를 전가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한눈에 보이시죠? 자, B1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문자열을 EUCKR로 나눈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B2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문자열을 뭐 MS949로 나눈 겁니다. 자, 이때 한번 각각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1.length를 한번 출력을 해 볼 거고요.
KR 마찬가지로 B2.length를 출력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영문자 하나를 EUC KR 또는 MS949로 쪼개면, 바이트로 바꾸게 되면 또 각각 몇 바이트가 나오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문자든 EUC KR이든 MS949든 모두 다 영문자 같은 경우에는 아스키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1바이트로 쪼개집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거 전체 화면으로 그냥 봐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거 1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영문자는 EUC KR이든 MS949든 일단 영문자는 하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일단 이렇게 바이트로 쪼갰잖아요. 이걸 세트로 이번에는 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시스템.out.print line 해서 이렇게 바이트로 쪼개져 있는 B1과 B2라고 하는 것을 이번엔 문자열로 조합을 할게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자열이라고 하는 놈을요, 바이트로 바꾼 거죠. 자, 바이트 배열로 바꾼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똑같이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로 바꾼 거예요. 자, 이제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거꾸로 바이트 배열을 문자열로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후반부에서 다시 다룰 텐데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이트별로 문자를 바꿀 때는 스트링의 생성자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스트링 하고요. 자, 여기 B1이라고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잘 볼게요. 여기 B1이라고 하는 바이트는 기본적으로, 바이트 배열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A라고 이 문자열을 바이트로 쪼갠 것들을 담은 곳이죠. 그러면 그때 쪼갤 때, 분해할 때 어떻게 분해했냐면 얘를 기준으로 분해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B2는 얘를 기준으로 분해한 거란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조합할 때도 문자열로 이번에는 분해가 아니라 조합이죠. 조합할 때도 얘를 기준으로 분해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조합을 해야 될 거고요. 얘를 기준으로 분해한 것들은 얘를 기준으로 조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첫 번째가 바이트 배열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문자 셋 이름이 나오는데 그 문자 셋 이름에 얘를 분해할 때 사용했던 똑같은 방식을 문자 셋을 지정해줘야지 한글이 깨지지 않습니다. 또는 뭐 특히나 영문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 바이트이기 때문에 쪼개지지 않으니까 어차피 한 바이트니까요. 그래서 영문자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한글 같은 경우에는 쪼갤 때는 얘를 보고 쪼개고 결합할 때는 얘를 보고 결합하면 당연히 고장이 나는 거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B2라고 할 거고요. 얘는 이제 MS949를 이용해서 분해했으니까 MS949를 이용해서 다시 조합을 해야겠죠. 자,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키면 내가 일단 length라고 하는 것은 일일이 그대로 나올 거고요. 내가 이 A라고 하는 것을 쪼갠 다음에 다시 그 쪼갠 것을 그대로 조합을 하게 되면 원래 그 문자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영문자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나머지는 여기 있는 문자 안에 들어가는 내용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자 열 한 칸 띄우는 것만 추가를 해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카피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카피하고요. 자, 이번에는 A라고 하는 문자열 대신에요. 한글로 가라고 쓰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 글자만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나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 일단 정확하게 좀 보기 위해서 한 글자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B34로 이렇게 바꿀게요. 똑같이 B34, B34.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같은 경우에, 아까 영문 같은 경우에는 EUC KR이든 MS949든 한 바이트로 쪼개진다고 했는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역시 EUC KR이든 MS949든 다 모두 두 바이트로 쪼개진다고 이런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 두 바이트씩 쪼개집니다. 그럼 얘네들은 다 2가 나와야 되겠네요. 자,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두 바이트로 쪼개진, 분해되어져 있는 바이트 배열을 다시 문자열로 조합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다시 EUC KR이라고 하는 것과 MS949로 각각 분해할 때 사용했던 문자 셋을 가지고 조합을 해야지 문자열이 제대로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행하면 똑같이 가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까지도 끝났습니다. 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EUC KR이라고 하는 것과 MS949의 차이점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냥 어차피 또 내내 똑같은 결과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가 다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거 그대로 카피해서요. 이번에는 밑에다가 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만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5번, 6번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5번, 6번. 자, 그럼 EUC KR과 MS949라고 하는 놈으로
분해하고 조합하는 것까지는 다 동일한데 여기에다가요 실제로 한글 사전에는 포함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맞춤법상 틀린 맞춤법인 괴기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괴기라고 하는 글자를 UCKR이라고 하는 놈에다가 집어넣어 볼 거고, 마찬가지로 MS949로도 쪼개볼 겁니다. 자, MS949는 모든 조합 가능한 모든 한글들을 다 코드화해서 가지고 있는 게 MS949고, EUCKR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춤법이 맞는 한글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EUCKR이라고 하는 것은 백이라고 하는 한글을 인식을 못해요. 이게 한글인지도 심지어 모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랭스를 구하게 되면요, 이게 한글인 줄 알았으면 2바이트로 만들겠죠. 근데 실제로 얘가 한글인지도 몰라요, EUCK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결과가요, 그냥 1이 나옵니다. 사실은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가 나올 겁니다. 자, 일단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개념상으로는 위에 거랑 똑같죠. 가라고 하는 거 대신에 100이라고 하는 글자만 집어넣은 거고요. 자, 이걸 쪼개는데 MS949는 쪼개면 정확하게 2가 나올 겁니다. 모든 한글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MS949로 다시 조합하게 되면 얘는 100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대로 나오겠죠. 자, 반면에 EUCK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쪼갤 때 이게 한글인 것조차 모르니까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모르는 글자는 물음표를 출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시키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랭스가 1이 나왔어요. 한글인데도 1이 나왔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글인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음표, 자기가 없는 코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걸 다시 조합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결과는 그냥 물음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블럭이 결국에는 EUCKR이랑 MS949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코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다음 예제로 UTF-16이랑 UTF-8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패키지는 서브 패키지만 EX04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름은, 클래스 이름은 UTF-16 vs UTF-8이라고 쓸게요. 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거고요.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카피해서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EUCKR이랑 MS949를 비교했던 그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일단은 조금 수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지금 getBytes를 쓸 때는 예외 처리를 해주던가 아니면 예외를 전가해줘야 되겠죠. unsupported encoding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을. 자, 일단 여기는 UTF-16이라고 하는 것과요, 그 다음에 UTF-8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UTF-8을 극단적으로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겉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문자셋, 파일 문자셋은 UTF-8을 가장 많이 쓸 테니까요. 물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가 MS949입니다. 자, 그건 이론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에 A라고 하는 문자가 있고요. 여기 지금 UTF-16이라고 하는 거, 아까 EUCKR이라고 하는 걸로 인코딩해서 분해했던 것 대신에, 문자를 이용해서 분해했던 것 대신에 UTF-16과 UTF-8로만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적인 문자셋의 이름은 앞에 여기 대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UTF-16, UTF-8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정확한 문자셋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을 바이트로 쪼개는 건데요. 이거는 이름을 조금 개수를 좀 늘리겠습니다. 여기는 ABC 이렇게 세 개의 문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UTF-16이라고 하는 것은 각 바이트, 그러니까 이 A, B, C라고 하는 그게 영문자든 또는 한글이든 상관없이 고정 바이트죠. 다시 말해서 2바이트씩 할당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A 2바이트, B 2바이트, C 2바이트 이렇게 할당을 하는 꼴이 될 거고, UTF-8 같은 경우에는 가변 자료형, 가변 바이트를 제공하는 문자셋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문 같은 경우에는 1바이트만 할당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글 같은 경우에는 3바이트를 할당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영문 같은 경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3바이트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B1과 B2의 랭스를 한번 구해볼 텐데요. 제가 일단 이거 쓰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UTF-8 같은 경우에 영문자 같은 경우는 1바이트라고 했었으니까 얘는 3바이트의 결과가 나와야지 정상일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몇 바이트가 나올까요가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실행시키기 전에 좀 대답하셨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UTF-16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2바이트, 2바이트, 2바이트 이렇게 영문자든 한글자든 각각 하나의 글자가 2바이트씩 할당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6바이트가 나와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UTF-16으로 되어져 있는 이 문자셋은 뭐 written endian, big endian, 다시 말해서 BOM이라고 하는
코드가 앞에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2바이트가. 자, 그게 2바이트 값이요. FEFF가 그냥 고정적으로 앞에 문자 앞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 2바이트 플러스 A랑 B랑 C랑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 6바이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국엔 최종적인 결과로는 8바이트가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과가 8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조합하는 걸 일단은 코드를 삭제를 하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키면 첫 번째 거가 왜 8 나왔는지 알았죠? 실제로 ABC라고 하는 것은 6만 나온 거고요. 거기 앞에 BOM이라고 하는 2바이트가 붙어서, 그러니까 그 바이트 코드를 읽는 방식이죠. 앞에서부터 읽을 건가 뒤에서부터 읽을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읽는 방식을 포함을 시켜서 FEFF가 붙어서 그냥 8바이트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UTF-16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글자당 2바이트씩 결국에는 할당이 된다. 그 다음에 UTF-8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자령이기 때문에 영문 같은 경우는 한 바이트 할당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이트를 다 쪼갰으니까요. 이번에는 실제로 그냥 바이트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each 문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트 배열에서 데이터 하나 꺼내면 바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B1이라고 하는 배열에서, 바이트 배열에서 하나 꺼내서 B에다 담았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냥 화면에다 출력만 해보도록 할게요. system.out.println인데 print f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16진수를 표현할게요. 이게 10진수를 표현하게 되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와서 조금 여러분들이 가독성이 떨어져서요. 자, %x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b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줄을 띄우고요. 자,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B2라고 할게요. 여기다 B2라고 하고요. 자,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FEFF라고 하는 거 여기 나왔고요. 자, 여기서부터 2바이트입니다. 요게 061, 062, 063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한 바이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라고 하는 것이 지금 2바이트 할당된 거고요. B가 2바이트 할당된 거고요. C가 2바이트 할당된 겁니다. 자, 반면에 UTF-8에서 출력되어져 있는 요 값은 그냥 61, 62, 63 한 바이트 여기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조금 이쁘게 하려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대문자 X를 쓰게 되면요. 실행시키면 아까처럼 이렇게 F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다 두 자리로 표시하고 싶으면요. 이거 지금 여기는 0이라고 하는 건 한 자리로 나왔잖아요. 0이라고 하는 걸 두 자리로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2라고 쓰게 되면 그냥 두 자리로 표시됩니다. 자, 이거 뭐 그렇게 마이너한 거라서 지금 두 자리로 표시되니까 0이 지금 정렬돼서 이렇게 오른쪽에 딱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앞에 혹시 비었을 때는 여기를 0으로 채워라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여기 앞에다 그냥 0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까요? 실행시키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16진수의 형태가 나왔네요. 자, 지금 여기서는 프린트풀을 설명드리는 코너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UTF-16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길이고 영문자든 한글자든 무조건 한글이든 무조건 2바이트씩 할당된다. 단 거기 앞에 모든 문자들 앞에는 BOM 2바이트가 붙는다. 바이트를 읽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그 2바이트가 붙는다.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UTF-8이라고 하는 것은 영문자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한 바이트씩 읽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제가 뭐 할지 아시겠죠. 이걸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밑에다 놓고 이번에는 이걸 한글로 바꿀 거예요. 그럼 얘도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조합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실제로 조합하는 거, 다시 말해서 여기서 위에서 100바이트로 분해를 했으니까요. 조합하는 것까지도 같이 한번 포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1과 B2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ABC라고 하는 것을 UTF-16과 UTF-8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분해한 거고요. 그걸 동일한 방식으로 조합을 하게 되면 동일한 결과가 일단 나와야겠죠. 네,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BC라고 하는 것을 분해했으니까 ABC라고 하는 것을 같은 방식의 그 문자셋을 가지고 조합을 하게 되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겠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ABC 똑같이 나왔죠. 내가 ABC를 분해해서 B1, B2에다 담았고 그걸 다시 UTF-16과 UTF-8 가지고 조합했습니다. 그 사이에 바이트라고 하는 놈으로 실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잠깐 봤습니다. 자, 이게 UTF-16과 UTF-8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한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카피해서요. 밑에다가 놓겠습니다. 다 똑같고요. 번호만 일단 바꾸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3번, 4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아이고. 자, 여기 3번, 4번, 3번, 4번, 3번, 4번. 그
그 다음에 3번, 4번 다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가나다라고 쓸게요. 가나다. 자, 마찬가지로 가나다. 그럼 한글이 3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대답을 먼저 해줄 수 있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거는 값이 몇 바이트가 나올까요? 똑같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 UTF-16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 길이거든요. 한글이든 영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BOM이 붙는 거고요. 그러니까 FEFF라고 하는 것 추가로 그 다음에 플러스 6, 다시 말해서 한글 하나당 2개씩 쪼개질 테니까 2개씩 이렇게 쪼개진 바이트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다 같은 경우에도 8이 나오게 될 거고요. UTF-8 같은 경우에는 한글 같은 경우에는 3바이트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바이트씩 쪼개지니까 결국에는 가나다가 각각 3바이트씩 해서 9바이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9가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B3라고 하는 것과 B4라고 하는 놈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한번 출력되는 결과를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첫 번째 거 B3라고 하는 것은 8과 9가 각각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FEFF라고 하는 BOM 바이트가 나오고 마커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바이트씩이죠. 요게 A 가고요. 요게 나고요. 요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UTF-8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이 가고요. 이만큼이 나고요. 이만큼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 코드를 그대로 위에서 보신 거고요. 그걸 다시 같은 문자셋으로 조합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무런 깨짐 없이 가나다가 잘 나와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UTF-16과 UTF-8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요, 고정 길이냐 가변 길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거 말고 조금 하나의 특징이 더 있는데 0이라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바이트가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번외라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